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송악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집 벽에 균열이 생기고 창틀이 틀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에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매각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달동네로 불리는 말랭이 마을에 청년 자립마을이 조성됩니다. 군산시가 포럼을 열고 명성이 높았던 옛 양조회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수제 청주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광대 캠퍼스 개발이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3차 공모에 탈락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가 내년에도 추진될지 미지수인데다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해도 원광대 선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송악동의 한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택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파 공사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진동으로 인해 벽에 균열이 생기고 창틀이 틀어져 문이 닫히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협상에 나섰지만 건설사와 입주민의 매각 금액에 차이가 있어 합의점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송악동의 다세대 주택. 주택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안전 펜스가 서 있고 펜스 뒤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생겨 주택이 위태롭게 서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주택 인근 지역에선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 주변 빌라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진동과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안반 발파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주택 외벽과 내부에 금이 갔고 창틀이 어긋나며 창문이 닫히지 않거나 저절로 닫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거실 베란다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요.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는 베란다 문이 다 아예 안 닫혀요. 안 닫히고 금도 많이 가고 진동도 있고요. 그리고 먼지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요.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먼지가 그대로 쌓여갖고. 집안이 흔들리고 지금 이 밑에 1층 같은 경우는 애들이 둘 있는데 가는 외갓집에서 애들을 봐요. 무서워가지고 여기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주민들은 3년 가까이 남은 아파트 공사 기간 동안 빌라에서 살 수 없다며 건설사에 매각의 뜻을 밝혔습니다. 건설사는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입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였고 매각 금액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와 입주민들은 매각 금액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로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커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저희한테 최초에 했던 금액은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라 일단 저희는 아마 거의 입주자 대표분들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또 내부적인 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향후에 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갈 건지에 대한 우리도 이제 매각 쪽의 매입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 현장 인근의 입주민들. 차라리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매각 협상이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5차례 유찰 끝에 사업자가 선정돼 이르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1단계 공사 사업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적격 심사에서 100점 총점에 93.209점을 받았으며 입찰 금액은 4,947억 원입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조건에 따라 전체 공사 범위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27%에 대해서는 현대글로벌과 시공구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군산공항 군산 제주 노선 운항 편수 감축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군산 제주 노선을 오전과 오후 각 한 편씩 하루 모두 4편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산 제주 노선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오전 오후 2편씩 하루 최대 8편을 운항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군산 제주 노선 이착륙 시간 배분에 따라 운항 편수를 50%로 감축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된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미수령자가 8,1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지원금 지급 결과 26만 6,505명 가운데 96.9%에게 지급됐습니다. 미수령자는 거주 불명 등록자 851명, 사망자 151명 등입니다. 지급된 지원금 258억 원 가운데 256억 원이 사용됐으며 마트가 93억 원, 36.4%로 가장 많이 소비됐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보도한 연꽃이 죽어가는 개정저수지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저수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농로 수로관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 준설 작업과 양수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수지는 수로관과 농수로가 연결돼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만간 막힌 수로의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면 양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달동네로 불리는 말랭이 마을에 청년 자립마을이 조성됩니다. 군산의 대표 기업이었던 양조회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수제 청주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포럼을 열고 청년 마을의 비전과 로컬 산업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7년여 만에 완공된 군산 신흥동의 말랭이 마을. 군산시가 이 마을 일대에 양조장을 짓고 청년 자립마을을 조성합니다. 지난달 행안부가 주관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6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과거 군산의 대표 기업이었던 백화양조를 모티브로 양조회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청년들이 수제 청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업을 맡은 청년단체 지방은 수제 청주를 통해 술이 익는 마을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시유 건물 5곳을 재정비하고 빈집 등을 매입해 3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양조 문화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사케탕 같은 또는 사케 화장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청주로 만드는 디저트류를 만들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로 이런 파생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사업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제 청주를 통해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양조 문화의 브랜드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수제 청주 생산과 사업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는 것이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시는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로컬 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군산시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단체와 협력하고 상생을 통하여 청년 마을 선도 모델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술릭는 마을. 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핵심 현안인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단축 방안과 군산형 일자리 안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강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군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시장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는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앤톡을 24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의 톡앤톡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장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지난 2018년부터 24차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오후 동행버스를 타고 평화동을 찾았습니다. 이후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읍면동의 현황과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과 지방선거로 인해 중단됐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평화동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민선 8기 첫 인사가 다음 달 초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 강태순 복지국장과 이영성 경제관광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고 박인곤 세무과장을 비롯해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익산시의회의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순에 정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익산시에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된 오택림 부시장도 전라북도 인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 자원화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앞서 9일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 보존관리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녹지 공간과 탐방 거점 공간 조성, 노후 빈집 정비 등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2019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익산시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도시재생 활성화와 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광대가 캠퍼스 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3차 공모에 참여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가 내년에도 추진될지 미지수인 데다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해도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면 당장 원광대 선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캠퍼스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3차 공모에서 원광대가 탈락했습니다. 원광대로서는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2046 캠퍼스 개발 마스터 플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공모가 중요했던 것은 전체 4단계 계획 가운데 2025년까지 추진되는 500억 원 규모 1단계 사업의 첫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67만 제곱미터 캠퍼스 개발 계획의 핵심 시설인 기업 입주 공간 비즈니스 센터가 공모 탈락으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됐어야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LH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비랑 지방비랑 그리고 그 LH에서 이제 그 건물 임대 수익에 따른 이제 운영 수익비로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위해 원광대와 익산시는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부 공모에 또다시 공동 대응할 계획이지만 향후 일정이 미지수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차 공모가 진행된 상황.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 원광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해도 원광대가 내년에라도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차 공모까지 앞에 캠퍼스 혁신파크에 선정된 전국대학은 모두 7곳, 도내에서는 전북대가 3번째 도전만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면 원광대 차례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업 때는 이제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캠퍼스 부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로 한 원광대. 하지만 첫 단추에 해당되는 정부 공모에서 쓴잔을 마시면서 추진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768명, 해외 유입 6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7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명, 군산 32명, 익산 1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0.8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어난 87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함께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지난달 23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논의를 4주 미룬 바 있습니다. 익산시 농민회가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농민회는 오늘 오전 10시 낭산면 3단리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농민회는 통일쌀 경작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판매를 통해 통일기금 마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GM의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소송을 벌여온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일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127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관련 등 소송건에 대해 일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일 소송을 시작한 이후 1심 선고가 나기까지 1,53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GM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3개 전담반을 가동합니다. 인수위는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과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가, 도정혁신단은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이, 농생명산업지원단은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인수위 측은 김관영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반을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꿀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등과 함께 꿀벌 보호를 위한 밀원수종 개발 및 생태계 보전 연구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8년 동안 484억 원이 투입되며 밀원 단지와 모래 개발과 생태계 서비스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환경 변화로 인한 꿀벌 생태계 파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도내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농생명식품과 미래지능형 기계, 탄소 복합소재, 조선 해양에너지 산업 등에 걸쳐 도내 기업 40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제품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 디자인 등 필수 항목과 함께 특허 출원과 마케팅, 컨설팅 등 추가 서비스 항목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내 식품기업의 전통장류 소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주식회사 초정 등 국내 16개 식품기업은 소스 개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업들은 앞으로 국산 식품 원료를 활용한 소스 개발과 시제품 제작, 품질 개선, 유통 안전성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원 과제를 수행합니다. 익산시가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합니다. 시는 지난 7일 전통장류 제조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1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통장류 제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농가에서 만든 장류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농산물 창업 가공을 통해 전통장류의 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익산 청년센터 청숲이 청년창업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숲은 오는 24일까지 스마트 스토어 기초 입문 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와 전자상거래 채널 구축, 상품 등록 및 판매 등 창업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창업 희망자입니다. 군산기업 명신과 대상이 모범납세법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표창을 받은 두 법인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 지역경제에 기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차량 지원, 장학회 운영 등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 상생발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낭산보건지소 앞 공터에 쉼터 정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원 디자인과 조성에는 동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익산 삼기면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8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